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의 당사자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의 원망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공식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외침이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어 기쁘다고 했지만 이 말은 위안부 문제를 이쯤에서 끝내고 덮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퀸즈 칼리지에 위치한 홀로코스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들을 만난 할머니는 앞으로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직접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퀸즈 칼리지에 위치한 쿠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태인 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홀로코스트 센터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알리는 동북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배워오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직접 마주한 학생들. 이용수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위안부 이슈 해결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성 인권을 위해 자신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 역사를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학생 여러분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성폭력 뿌리를 뽑는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제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만든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안부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포사회에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학교에 들어가는 이 교재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꼭 이 협력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오후 버겐 카운티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하고 버겐 카운티장과 면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던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방이 이딴 법원 판결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1심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오늘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맨해튼지법 마가렛 챈 판사의 김민선 씨 승소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긴급 보류 신청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민승기 씨 측이 제기한 1심 판결 효력 정지를 일단 받아들이면서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일과 7일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했고 당초 1,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던 최종 결정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또 너무 좀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내려져서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패널들이 이번 이 사태가 우리 한인 사회에 장기화돼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분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조성환 수석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말하고 하지만 민승기 회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항소는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가 협의해 인수인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 주 초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식적으로 34대 뉴욕 한인회장이 된 김민선 회장은 다시 한번 한인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작은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여 동안 공방을 벌이던 뉴욕 한인의 사태가 드디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갈라졌던 동포 사회를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끄는 책임이 김민선 회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시가 한국어로 제작된 동화책을 발간하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의 언어 발달 향상을 목적으로 발간한 러브 이즈는 소수의 언어 중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부인인 셸레인 맥클레이 여사가 자신이 저술한 도서 러브 이즈의 한국어판을 소개하고 김기한 총영사와 함께 한 주씩 책을 읽어나갑니다. Love is a story. 사랑은 이야기입니다. Love is a spoonful. 사랑은 숟가락 가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관에서 뉴욕시와 뉴욕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Talk to Your Baby 행사. 3세 이하의 한인 영유아와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해 러브이즈의 한국어판 발간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러브이즈는 영유아기 자녀의 언어 발달 향상을 위해 뉴욕시와 비영리 단체 리치아웃 앤 리드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영어와 스페니쉬, 한국어 등 5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되었습니다. 소수계 언어로는 유일하게 한국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민자 가정이 삶에 바빠서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게 굉장히 그 애들의 지능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우리 한인 사회, 특히 이제 우리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또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한국 한인 사회하고 같이 하려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책의 저자이자 뉴욕시장의 부인인 셸레인 맥클레이 여사는 부모들이 유아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20만 권의 동화책을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am a parent, a mother of two children myself, but they are very big now. They're both in college and doing very well. But I remember very well how much I loved reading to them, singing to them, telling them how much I loved them, and especially with little books like this. 뉴욕시와 뉴욕 총영사관은 Talk to Your Baby 행사 후 도서관 대강당에서 뉴욕시 부시장과 국제청장, 이민청장, 그리고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시와 한인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올해 9월 중간선거에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이 뉴욕주 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후원의 밤을 시작으로 한인사회는 정 회장의 출마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승진 회장이 올 9월 치러질 중간선거에 주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로 다시 한번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9일에는 뉴저지 버겐필드 소재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첫 후원의 밤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또 한인사회 일각에서도 후원의 준비에 나서는 등 정 회장의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후원에는 지난 2014년 선거 당시에도 참여했던 곽우천 미 동부 충청 향후 회장과 박호성 민주평통 미주지역 간사, 송정훈 전 뉴욕 한인의 수석 부회장 등이 공동 휘장을 맡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아직 출마 입장을 공식 선언할 단계는 아니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 회장이 출마하는 뉴욕주 상원 16지구는 퀸즈 플러싱과 칼리지 포인트, 엘름허스트 등 아시안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선거구의 아시안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성수 씨 사건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또 백악관 온라인 청원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9일 퀸즈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수 씨 사건 해결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커뮤니티와도 연계하고 백악관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안에 백악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웹사이트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특히 김성수 씨 사건과 더불어 근무 중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사살해 최대 15년형을 구형받은 중국계 피터 리앙 경관의 사건 해결을 위해 중국 커뮤니티와 연계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총 10만 명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한편 협회는 또 이날 아시안 학생들을 비하한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을 돕기 위해 무대에 오른 3명의 아시안 어린이들에게 당시 사회자였던 흑인 배우 크리스 록이 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 120개 도시 시장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와 뉴욕을 비롯해 미 전국 120여 개 도시 시장들이 나서 연방 대법원의 행정명령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미국 시장협의회와 전국 지방도시 리그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 등 미 전국의 도시 및 카운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8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행정명령 지지 입장을 밝힌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민자들은 미국의 사회 경제를 이루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이라며 행정명령의 조속한 시행을 호소했습니다. LA와 뉴욕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 탄원서 제출 캠페인에는 이미 미 전국 44개 도시 시장들이 합세했고 80여 개 도시 시장들도 동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시장들 중에는 행정명령 반대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 지역의 휴스턴, 오스틴 시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기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는 평가를 남기며 지난 8일 실시된 미시건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아이다호에서 승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거품이 서서히 걷히는 듯 보입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8일 미시간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1.5%포인트 차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거 전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평균 20%포인트 이상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이변이라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승리로 대선 후보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샌더스가 그동안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만 지지받는 약소 후보라는 이미지를 벗고 전국구 후보로 각인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출구조사를 통해 샌더스가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경선보다 2배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미시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강하게 각인돼 있어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는 클린턴보다 샌더스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15일 경선은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등 5개 주에서 치러지고 이번 대선 경선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인 라이프라인 지원금이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연방 빈곤선 135% 이하인 저소득층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10일 발표할 3월 공개회의 안건에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 요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라이프라인 지원금을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라이프라인은 현재 연방빈곤선 135% 이하 등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에 한해 월 $9 25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통신위원회는 규정 개선을 위한 첫 절차인 규정 개선 추진안을 표결에 붙이고
승인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선이 올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요금 보조를 별도로 신청하면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게 됩니다. 또 인터넷 서비스가 집 전화나 휴대전화 둘 중 하나의 서비스와 묶여 있어야 하고 보조금은 한 가구당 한 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라이프라인과 연계된 통신사는 저소득층의 인터넷 기본 서비스와 속도 제공을 보장해야 합니다. 뉴욕시 아텍에는 인구의 14.5%에 달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복지에 의식주를 의존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회계년도 아텍의 지원 예산은 전체의 3.2%가 배정됐습니다. 이마저도 다소 늘어난 것이지만 77개 아텍의 커뮤니티 단체가 나누어 써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교육과 복지, 저임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가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9일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그로잉은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